2021년 가을 동탄 부동산 시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GTX-A 노선 확정, SRT 동탄역 활성화, 롯데백화점 중심 상권 완공 등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때 화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영민 씨는 부푼 마음으로 퍼스트빌 84A 타입 고층 매물을 매입했습니다. 분양가 3억 3천만 원 수준이었던 이 아파트는 이미 14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아 있었지만 GTX가 뚫리면 20억도 간다는 주변의 조언과 전세가 8억 이상 형성된 분위기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금 5억 원의 전세 대출과 은행 대출을 더해 집을 마련했고 실입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전세 수요가 빠지면서 매매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죠. 김 씨가 매수했던 퍼스트빌은 2025년 6월 기준 같은 평형 84B 타입 고층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 하락. 단순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자 부담과 대출 비중이 컸던 김 씨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세가는 6억 초반으로 내려왔고 전세가율은 50%대 중반 수준까지 밀리면서 갭 회수는커녕 추가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자영업 상황까지 안 좋아지며 결국 매도를 고민하게 됐죠. 당시 김 씨는 말했습니다. 집을 산 게 후회된다기보단 너무 고점에 들어간 게 아쉽다고요.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이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GTX-A 개통이라는 호재가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은 그 상징성과 입지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점에 들어간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세가가 오르며 매수 문의도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 김 씨는 아직 집을 팔지 않았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동탄 핵심 입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조차 예외는 없었던 조정기. 김 씨의 사례는 실거주자에게도 진입시점과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2021년 말 동탄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향해 달릴 때 정수진 씨는 가족을 위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였고 입지와 브랜드, 학군을 모두 갖춘 곳을 원했죠. 그렇게 선택한 곳이 힐스테이트 동탄 84타입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34평 기준 9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전세자금 반환을 포함해 자기 자금 4억 원에 5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아 실입주를 결정했죠. 힐스테이트면 빠질 일이 없겠지란 생각이었고 학교도 도보권에 있어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5년 차에 접어든 힐스테이트 동탄은 신축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미분양 물량과 급매들이 시장을 잠식했죠. 2025년 6월 기준 정 씨가 산 84타입은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점 대비 1억 8천만 원 하락. 전세가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세 최고가가 6억 5천만 원이었던 이 단지는 최근 3억 중반에서 4억 초반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죠. 전세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까지 밀렸고 대출금 이자 부담에 정 씨는 가계 지출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라도 이사를 고려하기 어렵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시기에 집을 사진 않았을 거예요. 힐스테이트, 대단지, 학세권 모든 조건을 갖췄던 이 단지는 조정장에서 방어하지 못했고 실거주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와 학군이 워낙 강력한 단지이기에 장기적으로는 회복 여력도 있는 곳이죠. 정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어차피 팔지도 못할 집이라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동탄 부동산의 호황과 하락을 몸소 겪고 있는 그는 이제 단기적 흐름보다는 아이의 교육과 삶의 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시간 싸움. 브랜드와 입지를 믿고 진입했지만 시점이 어긋난다면 실수요자도 회복까지 긴 호흡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정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2021년 부동산 상승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이재문 씨는 동탄에서 최고의 입지로 불리는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7.0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동탄역 도보권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바로 옆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한 최상급 입지 조건은 매력적이었죠. 당시 33평 기준 매매가는 12억 8,500만 원. 그는 적지 않은 대출을 끼고 투자성 실거주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GTX-A까지 개통되면 15억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탄의 미래를 믿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 시장 심리 냉각이 겹치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죠. 2025년 5월 같은 평형 매물이 9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500만 원 하락. 전세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최고 5억까지 갔던 전세는 최근 2억 7천만 원 거래까지 나오며 전세가율은 4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갭이 너무 벌어지니 팔수도 전세 놓기도 어려워요. 월 이자만 감당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는 매도도 고려했지만 현재의 시세로는 자녀 대출 정리도 힘든 상황. 결국 실거주 유지 외엔 선택지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7.0은 역세권, 브랜드, 입지 3박자를 갖췄지만 하락장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고점에 진입한 이재문 씨처럼 많은 수요자들이 신도시 환상과 미래 호재에 의존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입지 조건이면 반등 여지는 분명히 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 같은 아파트라도 누구는 6억에 들어와 2배 이상 이익을 얻었지만 누구는 13억에 들어와 회복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문 씨의 사례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타이밍 싸움인지 그리고 미래 호재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GTX-A, SRT, 몰세권까지 다 있는데 설마 떨어지겠어? 2021년 가을 김현미 씨는 동탄역 린스트라우스를 매수했습니다. 전용 34평형을 14억 5천만 원에 계약하며 이곳이 동탄의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단지라고 믿었죠.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중심 도보로 동탄역 이용 가능, 옆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생활과 교통 모두 완벽했기에 무리한 대출을 안고서도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같은 평형이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때는 20억도 갈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안 했죠. 전세 시장도 충격이 켰습니다. 9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전세가가 5억 원에 거래되며 전세가율은 50% 미만까지 무너졌습니다. 전세가가 무너지니 갭투자 수요도 빠르게 이탈했고 실거래가 하락으로 직결됐습니다. 김 씨는 매도를 시도해봤지만 현재 시세로는 대출 잔액을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 실거주로 돌려도 전세 수익이 안 나와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동탄에서 가장 입지 좋은 곳이라 믿었는데 결국 시점이 문제였어요. 린스트라우스는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아파트였지만 고점에서의 진입은 결국 리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김현미 씨의 사례는 입지가 좋아도 무리한 기대와 시점 착오는 치명적이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단지의 입지는 여전히 훌륭하다. 전세가 안정되고 매물이 소진되면 반등도 가능하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확신할 수 없는 지금, 김 씨는 고정비를 줄이며 버티는 길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선호 씨는 2021년 아내와 둘이 맞벌이를 하며 우리만의 집을 꿈꿨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전세 대란이 겁났던 그는 과감히 결심했죠. 지금 안 사면 1년 뒤엔 못 살 것 같았다. 선택한 곳은 동탄 신도시에 있는 더 레이크시티 부영 6단지.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가격도 신축 대비 괜찮았어요.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6억 4천만 원의 계약, 잔금 치를 땐 아내와 둘이 자축 와인을 깠습니다. 그날 선호 씨는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3년만 버티면 2, 3억은 오를 거야. 하지만 그 말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철회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래층 박과장네는 서울 복직 후 바로 전세로 전환했고 옆 라인 신혼부부는 급매로 팔고 천안으로 이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점점 사라졌고 단지 내 맘카페엔 전세 가격 너무 빠졌어요 란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평수 아파트가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집보다 층도 높고 상태도 좋은 내 집이 2억 넘게 빠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선호 씨는 멍해졌습니다. 지금 그는 매달 180만 원의 이자를 내고 회사 근처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감당합니다. 전세라도 놓고 이사 나가자는 아내 말에 마음이 무너졌죠. 집을 샀는데 왜 이 집이 우리를 묻고 있는 걸까? GTX도 신도시 프리미엄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박선호 씨에게 중요한 건 지금 무너진 집값도 아니고 떨어진 자산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발목이 된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집값이 오르내리는 그래프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 그리고 가족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죠. 동탄의 5개 이야기에서 보셨듯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같은 시기에도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의 절정기였습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이 쉽고 정부 규제 이전 막차 심리가 퍼졌으며 GTX, 신도시, 기업 이전 같은 호재성 키워드들이 시장을 자극했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조급함에 집을 샀습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연 속 모든 주인공들은 고점 대비 최소 1억 7천만 원, 최대 4억 원 이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2021년 매수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호재와 기대감에 올라탄 사람들, 그러나 금리와 현실 앞에 무너진 사람들. 이 공통된 패턴이 바로 지금 동탄 부동산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호재도 전문가의 전망도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